마음 따로 몸 따로. 박순영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계획도 제가 할 수 있는 양만큼을 세우고 인강 문제집도 조금이라도 접한 후 선택하니 공부를 하면서도 거부감이 안 들었어요. 벤치에 앉아있는 나래의 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분명 나에게 무언가를 묻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쉽게 입을 떼지 않았다. 나는 잠시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리고 나래가 무엇 때문에 고민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고민, 나래의 고민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었다.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책을 보기 시작했다. 공부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줄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보고 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때 드는 느낌이란 그래, 바로 그거였다. 답답하지? 나래는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선생님 부업으로 점도 보세요? 점쟁이라니. 나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답답한 마음에서 무언가 묻고 싶은 게 있어 점쟁이를 찾은 사람에게 답답하냐고 묻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나는 잠시 점쟁이 흉내를 내보기로 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웬 글씨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건 뭐야? 지우고 다시 쓰고 빨간 줄도 무지 많구나. 정과는 다르긴 다른데 막혔어. 마음은 고속도로인데 현실은 주차장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구나. 답답하고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는 안 되는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네. 아, 답답하구나. 답답해. 이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생각해도 점쟁이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며 나래가 웃어주길 바랐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반대로 나래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푹 숙였다. 선생님, 진짜 점쟁이 맞네요. 맞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저번에 왔을 때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나래는 풀이 죽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래가 밝은 표정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맞다. 점쟁이가 나쁜 것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진짜 점쟁이지. 그렇죠? 이젠 해결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나래는 밝고 명랑하게 말했다. 이게 나래의 평소 모습일 거라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공부 이야기만 나오면 나래는 의기소침해지고 만다. 나는 그런 나래가 안타까웠다. 사실 안타까운 건 나래만이 아니다.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는 이 땅의 학생들이 나는 진정 안쓰럽다. 사회는 인권을 외치고 인간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 멀리 있다. 사람에게 개성이 있고 그것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다.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는 학생을 어떻게 나누는가? 사회에서 학생은 두 종류뿐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 것이고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펼치며 성공하는 사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사회가 이 교육 현실이 공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나래는 고통에 시달리는 수많은 학생들 중 하나다. 그리고 그 많은 학생들의 대표기도 하다. 나는 다시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나래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야.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 겪는 문제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공부 바이러스의 역습이라고나 할까? 역습이라고요? 바이러스가 역습도 하나요? 나래가 신기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물론이지. 공부 바이러스는 아주 끈질기고 생명력도 강하지. 바이러스는 한순간에 퇴치되지 않아. 게다가 공부 바이러스는 변신의 천재라고.
늘 다른 모습과 다른 경로로 나타나 공부를 못하게 하지. 어떤 악성 바이러스들은 다른 바이러스와 결합해서 신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잖아. 그것도 아주 독하고 나쁜 걸로 말이야. 이 공부 바이러스는 그런 걸 아주 잘하지. 그래서 공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 어때? 이제 나래의 문제를 말해볼까? 그래야 나도 해결 방법을 말해주지. 나래는 숨을 크게 들이신 후 말을 시작했다. 전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나래는 한마디 하고는 다시 머뭇거렸다. 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나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일 뿐이다.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부모가 아이들을 평생 보살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걷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의 품에서만 자란 아이는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감각이 무뎌져 스스로 걸어야 할 때가 왔을 때 걷지 못하게 된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나는 길을 알려주기만 할 뿐, 내가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그 길을 스스로 걷는 것이 바로 공부를 잘하는 길이다. 그리고 나는 공부를 못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뿐이다. 처음 발을 뗄 때는 힘들고 더디다. 하지만 일단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 걸음은 점점 쉬워진다. 나래는 지금 막 한 걸음을 떼어 다음 한 걸음으로 옮기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조급해하면 안 된다. 나래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공부를 대하는 느낌은 분명히 전과 달라요. 이제 공부가 밉다거나 공부가 싫다거나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핀란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어떤 때는 알아가는 게 재미있고 교과서에 저런 것도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핀란드에서 공부할 때랑 비슷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 해도 금방 다시 일어나게 돼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딱 저한테 어울리는 말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의지가 부족한 제가 공부를 잘하겠다고 생각한 것부터 잘못이겠죠. 아무래도 엄마 말처럼 나는 쓸모없는 아이인가 봐요. 이야기를 하는 나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는 답답한 마음을 억눌렀다. 그건 의지 때문이 아니라고 당장 소리치고 싶었지만 지금은 차근차근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다. 나래야,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자연스럽다고요? 그렇겠죠. 그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여기서 나는 또 불신에 대한 강한 벽을 느꼈다. 그건 핀란드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핀란드에서는 잘하는 학생보다 못하는 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왜 못하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핀란드에서는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그런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쏟는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다. 잘하는 아이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못하는 아이에게 관심은커녕 비난만을 쏟아낸다. 그럼 잘하고 싶어도 쉽게 주저앉게 된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에서 모든 문제는 학생 개인에게 돌아간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주저앉으려던 학생도 일어나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 발을 나아가면 또다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고 그런 한 발 한 발이 모여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발을 더 내디는 것보다 주저앉는 것이 더 익숙하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지. 자연스럽지.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니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나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요? 뭐가 잘못된 방법이죠? 잘못된 거 없는데.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다시 점쟁이처럼 말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말이지. 나래는 자신도 모르고 공부도 모르고 있어. 의지 부족이 아니라 정보 부족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먼저 나래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려야 했다. 희망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희망 때문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시도하는 것도 희망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건 함께 없어진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포기의 다른 얼굴일 뿐이다. 공부를 할 때도 희망이 중요하다.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걸어야 한다. 우리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을 선천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계속 공부를 잘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아니, 오히려 그런 희망 따위는 있지도 않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게 확신이다. 나는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나래가 공부와 친해지게 되었다는 건 학습 본능이 살아났다는 걸 의미해. 하지만 학습 본능이 살아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마음은 공부가 좋아지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공부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를 몸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지. 공부하는 습관이 아직 몸에 배지 않아서야. 그러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래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너의 주제를 알아라. 이런 말인가요? 나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하지만 나래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단어 몇 개만 바꾼다면 말이다. 아니, 너의 주제에 맞는 계획을 세워라. 그렇다. 자신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핀란드에서는 절대 비교를 하지 않는다.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과 같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공부하면 공부는 쉬워진다. 이것은 옷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고급 소재의 비싼 옷이라 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건 내 옷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입었을 때 아무리 멋있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 옷은 보기 흉할 뿐이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옷은 내 몸의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은 커버해주는 옷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사람 개개인의 체형을 고려하지 않는다. 마치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는 옷을 만들고 모두에게 그 사이즈의 옷을 입으라는 것과 같다.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각자에게 맞는 옷을 골라준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 공부하니 교육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초콜릿 볶음과 요요 현상. 경제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현실적인 공부 계획을 통해 스스로 제 자신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나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수첩이었다. 이게 뭐니? 제가 세웠던 계획이에요. 나는 나래의 계획표를 들여다보았다. 수첩은 나래의 글씨로 가득했다. 모두
공부와 관련된 계획이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계획표는 수정액 자국과 그 위에 새로 쓴 글씨로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나래는 또 다른 수첩을 내밀었다. 그 수첩에 더 이상 쓸 자리가 없어서 다른 수첩을 또 샀어요. 나래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다른 수첩을 받아들었다. 그러나 이 수첩 역시 이전 수첩과 다를 바 없었다. 계획은 세우고 또 세우고 많이도 세웠지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계획대로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책상에 앉아 책을 펴면 이런저런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보고 싶은 게 생기고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죠. 그럼 계획이 어그러졌으니 다시 계획을 짜죠. 또 계획을 어기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은 계획만 세우다 끝났다고요. 그게 다 제 의지가 부족한 탓이겠죠? 계획은 완벽했어요. 정말 훌륭한 계획이었는데 난 정말 의지 박약아인가 봐. 나래는 혼자 머리를 흔들다 고개를 숙였다. 또다시 자신의 의지를 탓하고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나는 먼저 계획에 대한 나래의 생각을 묻기로 했다. 나래는 계획이 완벽했다고 생각하니? 그럼요. 제 계획표 보셨잖아요. 계획은 아주 완벽했어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계획은 완벽하지 않았어. 나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계획을 세워 공부하려는 것까진 좋았단다. 하지만 나래는 잘못된 계획을 세웠어. 왜 그런지 말해줄까? 그럴 리가 없는데. 나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래는 혼란스러워했다.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깨질 때 사람은 그것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 확신이 무너지면 자신도 함께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이 사람이다. 하지만 확신은 확신일 뿐이다. 잘못된 관념을 고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확신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그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나래가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그게 왜 잘못된 계획인데요? 나래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나는 나래를 보고 싱긋 웃었다. 그건 나래가 더 잘 알 텐데. 나래는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어. 그게 바로 계획이 잘못됐다는 가장 큰 증거야. 나래는 처음부터 실천할 수 없는 계획을 세웠어. 그러니 잘못된 계획이지. 그거야. 제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죠. 작심삼일이니까. 나래는 또다시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었다. 나래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면 성공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나래는 잠옷 놀라는 눈치였다. 나래는 내게서 수첩을 빼앗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나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요. 조금 이상해요. 핀란드에서도 공부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실천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했다. 핀란드에서는 공부 계획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세운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선생님과 함께 평가하면서 문제점을 찾아 보완해 나간다. 핀란드에서는 그것이 공식 수업의 하나다. 또한 자습 시간도 선생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최선의 공부라 여긴다. 그건 일종의 맞춤식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나래는 한국에 와서 의지의 박야가가 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린 것이다. 나는 다른 방향에서 설명하기로 했다. 나래는
어떤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남자요? 물론 초콜릿 복근이죠. 멋있잖아요. 나래의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을 꽉 주며 말했다. 그렇구나. 그럼 초콜릿 복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내 말에 나래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 쉽지 않아요. 운동을 해야죠. 특히 복근 운동이요. 근데 처음부터 윗몸 일으키기를 욕심내서 하다간 다음날 바로 알아눕는데요. 며칠 동안은 배가 아파서 몸도 못 움직인대요. 나는 나래에게 되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선생님도 운동하시려고요? 먼저 기초 체력이 있어야죠. 유산소 운동이랑 무산소 운동을 같이 하면서 지방을 없애고 윗몸 일으키기를 비롯한 복근 운동을 꾸준히 늘려가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처음부터 심하게 운동을 하면 안 되겠네. 나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맞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욕심내서 빨리 하려고 하면 금방 지쳐버리고 요요 현상이 와서 좌절만 백만 배라니까요. 그럼 혹시 달의 계획은 초콜릿 볶음 만들고 싶어서 처음부터 윗몸 일으키기 몇백 개 하고 나가 떨어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며칠 굶어서 겨우 살이 빠지나 싶었는데 포기하고 실컷 먹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 같은 건 아닐까? 네? 내 말에 나래는 조금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나는 나래에게 다시 물었다. 나래는 춤추는 걸 좋아한다고 했지? 네, 춤추는 거 좋아해요. 비보이만큼은 아니어도 꽤 어려운 동작까지 할 수 있는걸요. 그래. 그런데 나래는 처음부터 춤을 잘 췄니? 아니요. 그땐 마음만 있었지 잘 추지 못했어요.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동작 따라하다가 발목도 몇 번 접질렀어요. 근데 한 동작 한 동작 익혀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나는 무릎을 탁 쳤다. 바로 그거야. 어려운 춤 동작을 익히기 위해선 기본 스텝부터 배워야 하잖아. 비보이처럼 춤추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건 아니지. 안 쓰던 근육을 쓰면 근육통이 와서 온몸이 아프잖아. 공부도 마찬가지야. 몸은 아직 예전의 리듬에 익숙해 있는데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만으로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몸이 따라가질 못한다고. 그게 바로 나래가 작심삼일이 된 첫 번째 이유야. 작심삼일은 요요 현상 같은 거라고. 지키지 못할 계획을 세우고 또 못 지키고 다시 지키지 못할 계획을 세우고 못 지키고 나중에는 좌절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야. 나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바로 어려운 동작을 하고 싶어 했어요. 빨리 성적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어려운 동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춤을 추는 것 자체가 좋았던 건데 나는 중간을 생략하고 만 거였어요. 핀란드에서는 성적이 아니라 배우는 게 그냥 좋았는데. 나는 묵묵히 나래의 말을 듣고 있었다. 나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갑자기 나래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아, 맞아요. 뻘퀸. 혹시 지금 초콜릿 볶은 날씬한 몸매를 만들려다가 요요 현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작은 메모가 있는데요. 같이 볼게요. 지금 핀란드에서는 공부란 무리한 욕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설명만 잘 듣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핀란드에서는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워크북을 통해 스스로 연습하면서 그때그때 공부를 완성한다. 그래서 나중에 미루었다가 하는 한국식 공부에 비해 실천의 부담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핀란드식 공부법의 또 다른 특징은 무리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시키는 데 있다. 한국식 공부는 무리를 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무리하는 공부가 바로 실패로 가는 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핀란드식 공부법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핀란드식 공부법이 꼭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전적인 방식, 오래 참고, 오래 앉고, 오래 눌러 앉아서 하는 것을 한국식 공부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공부법을 핀란드식 공부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방식의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의 공부를 하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남은 이야기들도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혹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